먼저 독도 도발 동경 집회 개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입니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정치인들이 2012년에 이어 오늘 또다시 소위 동경 집회를 개최하여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고 일본 정부는 그러한 집회에 고위 인사를 참석시키는 도발을 되풀이하였다. 우리 땅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에 의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이러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국제 평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아무리 공언하여도 국제사회의 그 진정성을 국제사회의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세기 주변국들에 끼친 막대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신은 갈수록 깊어지고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6월 5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6월 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동아시아 연구원과 공동으로 통일 한국의 외교 비전과 동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및 이를 위한 통일 한국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통일 한국의 외교 비전에 대해 주변국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하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숙종 동아시아 연구원장의 환영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 연설로 문을 여는 이번 회의에는 피터백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진찬롱 중국인민대 교수, 다나카 히토시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 등 해외의 저명한 학자가 다수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한국의 외교 비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참새성 정은희 기자입니다. 오늘 외교부가 LCC 이집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LCC 당선자는 지난해 7월 이집트 군부 쿠데타를 지휘한 핵심 인물이고 이 쿠데타로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국제인권단체 보고가 있었는데 쿠데타와 야권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번 이집트 대선 관련 외교부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에서 금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은 지난 5월 26일, 28일간 실시된
이집트 대선에서 LCC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 정부가 LCC 신정부가 이집트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안정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이집트를 구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 대변인 논평에는 당선 환영과 함께 저희 정부가 이집트 신정부가 추구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전에 발표하셨던 논평에는 LCC 당선인을 당선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크게 들어있었는데 이후에 수정론을 내셔서 그 환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와 왜 삭제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국에 제가 좀 상세히 문의한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먼저 하시죠. 네, 하세요. YTN. 네. YTN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오늘 도쿄 집회에서는 사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일본이 곧 고노다마 검증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일 간의 이제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가 열리고 있지만 이처럼 일본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에 한일 관계 개선의 단초를 찾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부에 대한 입장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먼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건 그런 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지금 말씀하신 고노다마 검증 문제 그런 거랑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네, 말씀하세요. 일본 지지통신 요시다라고 합니다. 아까 모두 논평관에서 오늘 이산도 국장님이 일본 미치가미 콘서트를 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여기에 논평에 있는 이외에 대화나 이야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미치가미 콘서트가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도 부탁합니다. 이상덕 공사가 미치가미 주한총괄공사를 초치해갖고 만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2시입니다. 방금 전이라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초치 목적은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일측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의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JTBC 윤서령입니다. 지난주 북한과 일본 간에 있었던 협상 결과가 우리 육자회담 재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외교부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저희 정부는 일북 협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해 나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네, 데일리안 김수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어제 마이니치 신문에서 지난달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근에 북일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냐, 북일 협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래서 한미일 공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고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계속 일북한 간에 협의되는 동향에 대해서 지켜볼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데일리안 김수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단하여? 네. 사단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 문제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거나 한미일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게 저희 한반도 교섭본부 황중국 본부장이 최근에 방미를 했죠. 그때 밝힌 내용입니다마는 일북 간 합의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동 문제, 그러니까 일북한 합의 문제 관련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발전 동향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한미일 간 공조 체제가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참세상 정은입니다. 최근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태국 군부에 대해서 미국은 군사 협력을 중단했고요. 호주 정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각 국은 자국법에 기초해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한국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태국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하고는 입장이 틀리겠죠. 미국은 그런 태국하고의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5개 아태 지역에 있어서의 동맹국 중 태국이 하나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는 근본 태국의 정국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신정부가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밝힌 적이 있고 정국의 안정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91년에 군사협정 MOU를 체결했고요. 올 초에도 코브라 군수. MOU 제가 말씀드리는 군사가 아까 말씀드린 건요.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의 수준, 그 수준하고 우리는 MOU 물론 우리는 여러 나라랑 군사 분야의 협력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까 저한테 예를 든 미국하고 한국이 태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 협력의 정도는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의 예에 따라 저희도 뭐 해야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네. 예, 중앙일보 정원엽입니다. 그 유병헌 회장 망명에 대해서 검찰의 협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특정 국가에서 혹시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다며 외교부를 통해서 뭐 밝혀온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오모 전 대사 관련설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검찰 측에서 지난 6월 3일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 세월호 사고 관련 주요 수배자가 주한 공간에 망명을 신청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 그런 취지였고, 이에 따라 저희 외교부는 당일 주한 공간의 외교공안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그 언론에서 나오는 그 국가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검찰 수사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알지 못하고요. 검찰의 추가적인 요청 등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추가적인 조치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외교부로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입장은요, 사법당국의 엄정한 형사사법 절차 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오감열 대사에 대한 사항은 이 역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는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김준입니다. 추가 보충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그 언론에 나온 국가들에 대해서 검찰 당국으로부터 들으신 바가 아니라 그 언론에 언급된 국가들, 주한 공간들로부터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해명성 그런 설명을 들으신 바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오감열에서 지금 중계위에 아마 중앙징계위원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진행 상황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런 나라로부터 그런 나라들이 외교부에 통보한 사항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없고요. 그 징계 요구를 저희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 규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예, 뉴스원 조영빈 기자입니다. 네? 뉴스원의 조영빈 기자입니다. 예. 그 검찰 수사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 유병헌 씨가 어느 대사관에 망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유병헌 씨가 어디에 망명을 시도했는지 외교부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찰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모든 주한 공간에 협조를 요청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검찰로부터 어떤 요청 사항이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유병헌 특정 인물이 다른 어디 대사관에 지금 망명 신청을 했는지도 외교부는 모르는데 검찰에서 그런 요청만 받고 우리 외교부는 다른 공간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망명 신청을 받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건가요? 확인도 안 하고. 아니, 그 검찰 측에서 발표한 대로 그 측근으로부터 그 제언이 있었다는 거죠, 제보가. 그게 어떤 제보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그리고 그거는 그쪽에 검찰 수사 당국 쪽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거니, 저희는 이제 협조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항을 주한 대사관에 적절히 공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사법 절차 집행을 통한 법질서 확립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 그거랑 합치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언급된 그런 국가들 측의 주한 공간 측에 이런 망명 시도가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는 노력은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가 주한 공간에 접촉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외교 관행, 관례,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공간, 언론에서 지칭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떤 공간이든지 주한 공간이든지 그런 요청을 받았으면은 자국의 처리 절차, 입장에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저희 외교부가 신문에서 제기된 의혹, 법무로부터 정식 통보받지 않은 내용을 그런 정보만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외교 행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자, 감사합니다.